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문학 적용학습 현대소설 네 번째 작품인 전광용 작가의 사수작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의미는 사수, 즉 활이나 총 쏠 때 명사수라고 부르죠. 그 명사수의 사수인데요. 주인공 나, 즉 1인칭 서술자 나가 평생의 라이벌이자 평생의 친구인 B의 사형 집행 사수가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본격적으로 본문 앞부분 줄거리부터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어린 시절 나와 B는 곰이란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내린 벌로 서로의 뺨을 때리며 처음 대결한다.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처음 대결한다라고 보이죠. 지금 앞으로 계속 대결을 할 텐데 이 작품은 크게 세 번째의 대결을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첫 번째 대결은 어떤 거요?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서로의 뺨을 때리며 처음 대결한다. 그래서 주인공 나와 즉 B의 첫 번째 대결이 되겠습니다. 필기 좀 할게요. 나와 B의 대결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대결이요, 서로 치고받고 사이가 안 좋아서 대결한 것이 아니라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폭력적인 그 선생님에 의해서 대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서로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대결이 되겠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대결이 되겠죠. 그 다음 뒷부분 가보겠습니다.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이었던 나와 B는 경희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경희를 두고 삼각관계가 벌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중학 졸업반이 되던 해 나는 경희와의 관계를 B에게 고백했으나 B의 대결 신청으로 공기총 사격을 하다 나의 귓바퀴에 상처가 남는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대결을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 나와 이 B는 경희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 공기총 사격을 하다가 상처를 남는 거죠. 자, 그러니 나와 B의 두 번째 대결이 되겠습니다. 대결의 원인은 경희와의 관계인 거죠. 자, 그러니 여기에서는 대결 원인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하나 원인 자체가 서로의 뭐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인가 혹은 뭐 말이 기분이 안 좋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외부의 요인인 지금 경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외부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죠. 갖고 싶다. 뭐 경희라고 하는 여인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욕구, 본능 적 욕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뒷부분 가보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셋은 헤어지게 되고 나는 새로 배속된 부대에서 우연히 B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경희가 B의 아내가 되었음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다. 자, 그러니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이 경희가 B의 라이벌이자 친구인 B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느끼는 배신감은 이 대결에서 실패한 패배감이라고도 인식할 수 있겠죠. 그 후 B가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모반은 주석에 달려 있겠지만 우리 국가가 전복을 즉 국가의 체제를 바꾸는 뒤집는 그런 시도를 해주는 즉 뭐 옛날 조선시대로 비유하면 뭐 영모라고도 할 거고요. 여기서의 모반 혐의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이제 사회주의 사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상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구속되고 나는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로 지명된다 라고 해서 이 제목의 의미가 여기 나와 있죠. 적이자 친구인 우리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로 지명되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흰눈이 쌓인 산록의 바람소리가 시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산록은 산 비틀 아래라고 나와 있죠. 그 아래에 바람소리가 시리다.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장에서의 이름일 틀림없다. 자, 그러니 공간이 나왔습니다. 사형 집행장. 이 사형 집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형벌을 받아서 죽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바람소리가 시리게 느낄 정도로 그런 분위기랑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지금 기억 부분에서도요,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출제됐듯이 사형 집행장의 공간, 황량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조성한다. 그리고 뒤에서 또 계속 나오겠지만 나는 B를 라이벌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서도 평생 오랜 친구였단 말이죠. 그러니 자신의 친구를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내면을 또 어울리게 해줄 수 있는 풍경 묘사이기 때문에 나의 심리를 또 강조할 수 있다. 심리를 대변을 하거나 강조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표현법 좀 자세히 보면 바람소리라고 하는 건 청각적인 심상일 거고요. 근데 그 소리가 휑휑, 이 소리가 청각적인 심상뿐만 아니라 시리다라고 하는 통증, 차갑다라고 하는 그런 촉각적인 이미지. 그러니 여기에서는 굳이 공감각적 심상을 물어보는다면 당연히 맞게 해주시면 되겠죠. 중요한 알맹이는요, 소리랑 시리다 중에 소리가 알맹이다 보니 청각의 촉각화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 뭐 공감각적 심상 혹은 뭐 흰 눈 이런 소재들도 색채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배경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 여기 첫 번째 줄부터 뭐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혹은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뭐 황량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 선택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 이런 것들 꼼꼼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형 집행장에서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대결 나는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로 지명을 되는 요 순간까지가 바로 나와 B의 대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쓸게요. 그래서 총 대결이 세 번째로 나눠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 또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로 지명되기 때문에 자신의 본연의 의지가 아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외부적 요인. 그래서 이 작품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이 갈등, 대결 이런 것들이 중점적인 포인트겠습니다. 자, 뒷부분 또 이어서 가볼게요. 나는 권총 사격에 몇 점, 카빈에 몇 점, M1 소총에는 몇 점 하는 명사수의 하나로 나의 소속 부대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다. 자, 그러니까 나의 특징이 나왔어요. 나는 총을 잘 쏜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신이 명사수의 하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 뭐 권총 사격에 몇 점, 뭐 카빈에 몇 점, 뭐 M1에 몇 점, 다 소총 이름이라고 주석 달려있죠. 하는 명사수의 하나다. 그래서 나의 소속 부대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즉 총을 잘 쏘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즉 사수로 지명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사형 집행 사수로 지명된 이유죠. 지명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총을 잘 쏴서 명사수 중에 한 명이니까 뭐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뭐 열거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계속 그러나 자신은 추측을 못한 거죠. 지명될 줄 몰랐다. 그리고 태도 나옵니다.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었다. 즉 반갑지 않아요. 더욱이 일단 지명된 이상에는 피해낼 도리가 없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사수로 지명됐잖아요. 그 지명된 이상에서는 피해낼 도리가 없고 외부적 요인은 피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 거죠. 피할 수 없음.
다음 가볼게요. 아무도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이런 일이 뭘까요? 그죠? 사형집행이겠죠. 사형집행. 그것도 전기장치로 된 집행차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경우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자, 이것도 좀 끔찍하긴 해요. 전기 그 고문 의자나 뭐 전기를 감염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 집행 현장도 있지만 그건 단추 하나만 누르면 된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요? 직접 사형수를 총을 쏴야 돼요. 네, 그러니 직접 총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겠죠. 그것을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 고생을 상상해 본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 그런 일을 어떤 불우한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맡아야 할 것인가 하고 동정했던 것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때 그런 일 다시 한번 뭐요? 사형 집행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따로 쓰진 않고요. 지금 나의 평소 인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형 집행하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평소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 있어서 그 직업을 맡은 사형 집행장에서의 사수한테 느끼는 감정들은 되게 불우한 사람들이구나, 불쌍해, 이런 느낌을 평소에 가졌었대요. 괜찮겠죠? 뒷부분. 사실 그 경우에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할 하등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의 경우이기에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집행장에서의 일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죽는 사람, 네, 죽이는 사람, 그래서 사형수 또 사형 집행인, 그래서 그 주어랑 대상을 좀 잘 봐주시고요. 그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 네, 주고 뺐음, 주석 달려있지만 어휘 다시 한번 쓸게요. 주고 뺐음 할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이기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원망하고 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이 둘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려 말해서요, 이 죽고 죽이는 원인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외부적인 요인이다.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악의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를 생명을 죽고 막 뺏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나의 경우는 그런데 약간 다르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경우와는 다르대요. 비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그것은 참말 개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평소에 사형수와 사형 집행사고는 대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었죠. 아예 초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나와 B는 원래 알던 사이, 친구이지만 평생의 라이벌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남들과, 그리고 B가 오늘 집행의 수형의 당사자, 형을 받는다 이거죠. 형벌 받는 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의 사실은 나는 개량, 측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 이렇게 부연하고 있어요. 바로 쓸게요. 붙임표를 통해서. 이 서술자의 내면을 부연 설명하고 있죠. 측량할 수 없는 엄청 짧은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짧은 순간. 근데 아주 짧은 순간이어도 뭐예요?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대요. 여기
묶어서 별표 쳐줄게요. 그러니까 나는 B에 대해서 나의 B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다. 뭐 승부욕 아니면 대결의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대결의식. 네. 그래서 뭐 B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적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승부욕, 욕구 같은 거. 여기 존재한다. 다 객관식에서 표현되면 다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대요. B의 얼굴에 겹쳐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디예요? 사형 집행장 그리고 사형수의 모습을 한 B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B의 얼굴에서 이 경희의 모습이 연상된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의 벗이었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에 얽매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들의 관계가 뭐예요? 어릴 때부터 벗이었던 순진하고 했던 인간의 모습. 이게 과거 친구 관계를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든 당황한 표정들이 떠올린대요. 즉 B가 아마 아내가 경이라는 사실, 자신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느꼈던 배신감이겠죠. 아까 앞부분 줄거미에서 나타난 것처럼요. 자, 그러니까 친구 관계인 건 팩트예요. 그런데 그 배신감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복수의 만족감 같은 그런 회심의 미소가 살짝 나오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런 이중적인 심리가 들어갔다. 양면적인 심리가 드러났다. 심리가 모두 존재했다. 생각해주면 되겠죠. 뭐 이중적이다, 양면적이다 괜찮습니다. 뒷부분 가보겠습니다. 나는 눈을 떴다. 10m의 거리 전방엔 B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부터는 경의 모습을 떠올리다가 이제 사형 집행장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니 사형 집행에 임박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냐라고 하면요. 긴장감 보조. 아, 진짜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긴장감 구조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부터 계속 문장 길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문장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뭐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문장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장 길이가 굉장히 짧을 텐데 짧은 문장 길이. 그래서 문장 길이가 짧으면 어떤 효과냐라고 하면 당연히 호흡이 짧아지고요.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짧은 문장 길이라고 대놓고 안 나오고 뭐 간결한, 건조하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건조한 문체.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니 사형 집행 과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괜찮고요. 뭐 간결하고 건조한 문체로 진행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10m 거리 전방에 B가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하니 목사의 기도가 끝나는 모습. 계속 이제 사형 집행 직전에 B한테 물어봅니다.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B는요, 뭐라고 하냐, 고개를 가로저었다. 없다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B다. 그렇게 서로의 대결이 되는 경우는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야 되었다. 이거죠. 자, 먼저 지금 그냥 단순히 사형 직전에 유언이거든요. 근데 그 유언하고 뭐랑 연관이 있냐면 항복이랑 연관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 나는요,
왜 유언을 안 하지? 아, 나한테 항복하지, 한 번도 항복하지 없는 적, 그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계속 연상이 뭐냐면요, 대결의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대결의식. 무슨 뜻이냐면, 사실 B의 입장만 놓고 보면요, B의 입장은 지금 다 막 곧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 세상을 떠날 때 그냥 초월하고 조연해지는 그런 입장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가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나는 이 B가 단순히 친구 이상의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왜 유언 안 하지? 나 때문인가? 나한테 지기 싫어서? 하면서 계속 연상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언을 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나한테 지기 싫어서 하는 그런 나의 대결 의식에서 나타난 감정, 심리가 지금 표현된 거죠. 그리고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 이 사람이 나가 패배했거든요. 근데 그 패배를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패배를 이렇게 인식합니다. 내가 양보해줬어. 이렇게 자기가 진 것을 내가 양보해줬어.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B의 목숨을 앞에 놓고 B와 나는 여기 우리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 이렇게 대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자, 그러니 사형집행, 장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쵸? 사형집행장. 황량왕 때문에 눈 덮인 산골짜기라고 더 부각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은 조금도 경악의 표정은 없다. 자, 그러니 내 친구다. 이런 표정도 없고 그냥 표정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놀라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이제 곧 죽으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초월했다. 뭐 초연했다. 어떠한 미련도 없고요. 난 이제 포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표정의 변화도 없겠죠. 자, 일제의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나를 봤는데도 이렇게 동요를 안 해? 하면서 지금 나가 느끼는 감정. 그러면 나는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B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얘가 변화가 없네? 나는 이렇게 심정이 요동치는데 내가 또 진 거네? 라고 인식. 그러니 다시 한번 나는 계속 대결의식, 패배감을 느껴요. 그러니까는 얘는 사실 막 패배 그 인식을 계속 열등감 같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B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남겼을지도 모른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해요. 그래서 추측을 하죠. 그러니 B는 나로 인해서 유언을 안 남겼을 것이라고 해요. 남기지 않음을 추측하는 거죠. B는 그냥 단순히 이제 가는데 뭐 유언 남겨서 뭐해? 라고 생각해서 안 남겼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나는 계속 B를 의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적어도 경희에게만은 무슨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를 전하여 주고파 했을 것이 아닌가 하면서 계속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횡대로 늘어섰다. 자, 그러니 지금 횡대라고 하는 건 가로로 계속 배열을 하면서 이 5명의 사수가 이렇게 이 B를 두고요. 뚝 횡대로 늘어섰대요. 거기에서 나도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말로 때가 왔다. 사용을 집행하는 순간이 왔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긴장감 고조 괜찮습니다. 뒷부분 가볼게요. 비의 손은 묶인 대로이다.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리워졌다. 왼쪽 가슴 심상 위에 붙인 빨간 헝겊의 표지가 빛에 반사되어 더 뚜렷하다. 자, 지금 일단 비의 외양묘사 보이나요? 네. 자, 그래서 비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비의 외양묘사. 사형수의 비극성 보여주죠. 손이 묶인 대로고요.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고 왼쪽 가슴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헝겊의 표지 뭐야? 사형수라는 표지죠. 햇빛에 반사되어 더욱 또렷하게 느껴지는 감각적인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헛기침 소리 외에는 아무도 입에서도 말이 없다. 다만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 굉장히 고요해요. 역시나 긴장감 고조. 뭐 황량함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총에 맞기 직전이다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얼마 후 나는 비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갔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먼저 단어들. 이적, 적을 이롭게 하는 거. 모반은 아까 국가를 전도하려는 시도라고 했겠죠. 사상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신문 보도를 본 얼마 후, 이게 먼저, 즉 우리 비는 모반 혐의로 먼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나가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뭐냐면요. 비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가는 행동을 나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서술 보면 지금 사형 집행장에서 의식이 과거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비의 회상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나의 회상이겠죠. 자, 그래서 이 근래에 비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서 발작적인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날 들은 이야기다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즉 구속되기 전이겠죠. 구속 전에 의식 상태에 이상적인 징조 나타나고 발작적인 행동이 나타났다라는, 거듭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니 비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불안과 갈등이겠죠. 구속되기 전에요. 굉장히 불안하고 잡혀갈까 봐 갈등이 됐었을 거야. 이날 들은 이야기다. 누구한테요? 경위에게. 우리 수능 특강 문제에서 풀다가 보면 이 시간 순서 맞추는 문제들 잘 맞췄나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사실 이 작품은 역순행적 구성이지만 현재를 갖다가 과거로 갖다 그냥 단순히 현재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 더 과거 이런 식으로 지금 역순행 구조가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메모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좀 짜볼게요. 이 작품 역순행적 구성. 그래서 맨 처음에 사실 이 소설이 스타트 될 거는요. 이 비가 죽고 난 후에 나가 눈을 딱 병원에서 뜨는 장면부터 스타트가 되거든요. 그러니 시간 순서대로 저희는 나열을 해볼게요. 시간 순서대로 우리 수능 특강 문제에서 푼 것처럼 여기에서의 맨 처음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의 발작적인 행동부터 스타트가 들어갑니다. 비의 지금 이상적인 징조, 발작적인 행동. 행동이 거듭되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거?
그 거듭되다가 이제 B가 모반 혐의로 구속된 거죠. B의 구속이겠죠. 모반 혐의로 구속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읽으면서 채워볼게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경희에게 이제 다가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는데요. 지금 사형 집행장의 이 순간에까지도요. 자, 그러니까 나와 B의 관계가 나오죠. 절친한 친구.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대결은 계속 지속됐어요.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 즉 대결과의 관계, 절친한 친구의 관계. 내 30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귀어왔다. 자, 그러니까 지금 30년이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30년 동안 가장 오랜 친구다. 그리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다. 그러니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사귀어왔다 하면서 되게 절친한 친구였다라는 이 B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뒷부분. 다만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B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선 결론은 나와 B의 관계 먼저 정리.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 대결 관계이기도 하죠. 그런데 굉장히 상반된 인식이 지금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반된 인식이 순차적으로 서술된다. 뭐 이런 구절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막 대결 세 번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적대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즉 의식적 적대행위가 아니라 즉 내면적인 거죠.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거.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별표 쳐주시고. 대결의 원인이 나왔죠, 지금. 뭐래요? 환경적인 조건. 즉 여기에서는 지금 외부적 요인이겠지. 요인에 의해 초래됐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환경적인 조건에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운명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고요. B는 유일한 친구.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적용했던 만큼 대결이 계속 세져요.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그 혐의를 받는 죄상, 뭐죠? 네, 모반 혐의죠. 이 이상 더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늘어놓고 싶진 않은 건 뭐예요? 그 이유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더 그 사람, 뭐 B가 더 나쁜 일을 했다, 무슨 운동을 했다 이렇게 늘어놓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대결의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지만 근데 그것은 외부 요인 때문에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거고요. 숙명 같은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오랜 친구임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B가 무슨 잘못을 했고 모반어 혐의를 어떻게 했고 이런 거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A 가볼게요. 나를 만난 경희는 시종 울기만 하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와 나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애정 같았대요. 그러니까 오랜 친구 사이였으니까. 경희는 남편인 B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효소로 일관하였다.
그러니 경희의 태도 보시면 남편이 비의 구출 문제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오랜만에 나를 봤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를 했다 이거죠. 내가 그때 말이야 너한테 왜 연락을 못했냐면, 내가 왜 비의 와이프가 됐냐면, 내가 옛날에 널 좋아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로 일관을 했대. 자, 그러니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나타난 게, 비에 구속돼가지고 우리 나가 이 경희 집으로 찾아갔죠. 비의 집으로 갔죠. 그래서 이 나가 비의 집 찾아가자 경희가 계속 변명을 한 거죠. 요게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뒷부분. 사변통의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수복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관계를 가장 잘 아는 비였기에 나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했고 비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누구의 말을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술 방식 중요하죠? 경희의 말, 그쵸? 경희의 말을 서술자가 요약해주고 있죠. 요약적 제시. 사변이라고 하는 건 6.25 사변을 얘기하는 거고, 나의 행방 알 길이 없었다. 지금 흩어졌으니까요. 앞부분 줄거리에서 나왔죠. 수복 후에, 시간의 흐름, 서울 수복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잘 아는 비를 우연히 만났대요. 나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이 묘연해졌고 그 다음에 비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대. 자, 그러니까 원래 관계가 삼각관계였잖아요. 나와 경희의 관계가 더 가까웠단 말이야. 자, 근데 지금 경희가 왜 비와 결혼을 했냐라는 것을 지금 나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비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 이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건만은 이거죠. 즉 애정의 뭐 너그러움 남아 있대요. 뭐가 무슨 얘기냐면 이건 경희에 대한 아직 호감이 여전하다. 여전히 존재한다. 아직 좋아하고 있어. 아직 미련 못 버렸어. 자, 근데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얼마 동안 적극적 되지 못하였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리 힐난도 못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자책을 했대. 후회를 했대. 저게 뭐예요? 그 사변통에 행방 알 길이 없고 이제 비랑과 경희는 우연히 만났지만 나도 역시나 경희를 좋아했죠. 근데 내가 더 적극적으로 경희를 못 찾았다에 대한 후회. 네. 아, 내가 경희를 더 적극적으로 찾을 걸 이라는 것에 대한 후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힐난도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 감정 계속 나옵니다. 가슴이 뿌듯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비의 구명운동이, 목숨을 살리는 운동이 우리들의 더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의 서술 방식은 먼저 이 인물의 말,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희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이 있었냐. 그리고 안전장치를 푸는 쇠붙이 소리가 산골짜기 정적 속에 음산하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푸는 쇠붙이 소리라는 건 총이겠죠. 총. 그러니까 장전을 준비하는 거죠. 즉 사형 집행을 준비합니다.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 니은의 역할 역시나 사형 집행장의 황량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그래서 정적송에 음산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감각적인 심상, 청각적인 심상으로 정적송의 음산한 분위기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뒷부분 계속 가볼게요.
나는 무심 중 귓바퀴의 상처에 손이 갔다. 호두 껍데기처럼 까칠한 감촉이 손에 어린다 라고 하죠. 자, 먼저 요 귓바퀴에 난 상처 언제 난 거냐면 바로 두 번째의 대결, 나와 우리 B의 두 번째의 공기총 대결 있죠. 에서 난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처를 만지면서 호두 껍데기처럼 까칠한 감촉이 손끝에 어린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감각적 표현 되게 많이 나오죠. 일단 직유 표현 나오고요. 촉각적인 심상 나오고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비유적인 표현과 감각적인 심상을 활용하여 이런 식으로 앞에 선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뒷부분 지나간 조각조각의 단상들이 질서 없이 한 덩어리로 뭉겨져 엄습해온다. 자, 그러니 이 조각조각의 단상들은 과거의 기억들이겠지. 질서 없이 한 덩어리로 뭉겨져서 계속 인과관계 없이 이렇게 엄습해준다. 비와 경의와 곰과 공기총과 걷잡을 수 없는 착착한 감정이다. 과거에 있었던 대결들이겠지. 거기에 내면 착착한 감정. 겨누어 총 구령에 맞추어 사수는 일제히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이렇게 장착한 부분들,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비의 심장에 붙인 붉은 딱지에 총을 겨누었다. 그래서 사수들이 총 몇 명? 5명. 일제히 장전 준비, 총을 겨누었대요. 긴장감 고조 계속. B.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승리감 같은 것이 가늠새 구멍으로 내다보이는 B의 심장 위에 어린다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의식이요? 내가 이긴 것이라는 승리감 같은 것이 있대요. 그러나 나는 곧 나의 차디찬 의식을 부정해 본다. 내가 너무 이 승리감, 차디찬 의식, 냉정함, 이거를 부정한대요. 내가 어떻게 또 그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 이 종언의 위기에선 B를 들고 달아날 수는 없는 것인가 라고. 즉 여기에서의 내면 뭐예요? B를 들고 달아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B를 살리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B를 위하는 마음이겠죠. 살리고 싶은. 방아쇠의 차디찬 감촉이 인지의 안배에 싸늘하게 연결된다. 방아쇠를 지금 잡아당겨서 사수니까 요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역시나 촉각적인 이미지. 인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 여기에서는 손가락지거든요. 검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게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얘기하죠. 그 검지 안 배에 싸늘하게 연결된대요. 역시나 촉각적인 이미지. 즉 자신의 나의 심리,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줘서 대변을 해주는 거죠. 마음이 너무 차가운 거죠. 냉정해진 거, 그러니까 너무 씁쓸하고요. 너무 차갑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뒷부분. 내가 쏘지 않아도 다른 내 사수의 탄환은 분명 저 B의 가슴에 빨간 딱지 표지를 뚫고 심장을 관통할 것이다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자신 포함해서 지금 총 5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쏴! 구령이 끝나기가 바쁘게 일제히 빵 소리가 났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기 전에 우리 B 문제에서 중요했었죠. 순간엔 승리감, 그런데 살리고 싶은 마음, 이게 이중적인 마음이죠. 그쵸? 그래서 상반된 마음, 이중적인 이야기가 나타나죠.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승리감, 이거는 대결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살리고 싶음,
이런 것들이 관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안타까움. 이거는 친구였으니까요. 이 친구에 대한 거. 상반된 감정들이 주로 나온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지. 수아, 구령이 끝나기가 바쁘게 일제히 빵 소리가 났다. 나는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여기 비와의 최후 순간에 대결해서 나는 또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생각을 한대요. 나는 이제나마 그와의 대결에 대열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방아쇠를 힘껏 당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먼저 내적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내적 갈등하고 있죠. 그리고 뭐 혼란, 혼돈, 심리 보여준다. 다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와의 대결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 지고 싶지 않음. 방아쇠를 그래서 힘껏 당겼습니다. 총신이 위로 튕겨 올라가는 반동을 느꼈을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쏘지 못하고 총신이 위로 튕겨서 이렇게 올라가는 반동인 거죠. 화약 냄새가 코를 쿡 찌른다. 그때는 이미 비는 다른 네 방의 탄환을 맞고 쓰러진 뒤였다. 다른 네 방의 탄환이라는 것은 다른 사수들이 쏜 거죠.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왜요? 자신이 한 번은 못 쐈으니까.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 비틀비틀 꼬꾸라졌다. 극도의 빈혈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고 싶지 않은 걸 넘어서 그는 넘어지면서도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할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대결의식이 유지되는 거고요. 자신이 한 번에 쏘지 못했으니까 한 번에 쏘지 못한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대결의식, 패배감이 아직도 있는 거죠. 넘어가기 전에 뭐 다양한 감각들이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뭐 방아쇠의 반동을 느꼈고 화약 냄새 후각적인 거, 총소리 청각적인 거 계속 나오고요. 음성 상징 비틀비틀 고꾸라졌다, 빈혈이었다, 뭐 의태어 나타나는 거. 그래서 되게 섬세한 내면 심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뒷부분 이어서 가볼게요.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돼 가는가 봐요. 라고 어떤 사람이 멘트를 딱 치는데 눈을 떴다. 의식을 되찾은 거죠. 앞에 경위가 서 있다. 찬 수건으로 내 콧등에 땀을 닦아내고 있다. 비와 나란히, 아니 비는 없다. 경위도 아니다. 무표정하게 싸늘한 아까의 간호원이다. 자, 그러니 옆에 경위가 서 있다. 이거는요, 간호원을 보고 환상인 거죠. 를 보고 환영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환영, 잘못 본 거죠. 그리고 찬수건으로 콧등에 땀을 닦아내고 있는데 비와 나란히 있다라는 것은 역시나 환각인 거죠. 환영을 보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지. 비는 없고 경위도 안 와요. 무표정하게 싸늘한 아까의 간호원이다. 내가 이겼는지 비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혼몽한 속에서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떨쳤다. 자,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이겼는지 비가 이겼는지, 아니면 뭔가 이겼어도 찝찝하게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이 혼몽한 속.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뭐다?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닌 그러한 이 나의 심리가 드러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리도 패배도 아닌 서로의 상처만 남기는 거죠.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하고 있었으니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하면서 마지막 부분 결말의 의미도 상징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순행적 구성 다시 한번 복습하면 B의 불안하고 우리 갈등스러운 이 발작적 행동이 거듭되면서 B가 모반 혐의로 구속되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우리 경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B의 와이프이니까요. 그래서 경희가 막 변명을 하고요. 그 뒤로 이제 나도 사수로 명을 받죠. 나는 B의 사형 집행 사수로 명을 받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B가 죽고 나서 이제 병실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B의 사형 집행 후 쓰러진 나는 병원에서 눈을 떴다. 소설 전문을 찾아보시게 되면 이 눈을 뜬 장면이 맨 앞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이제 곰 선생이 대결을 해서 뺨을 때리는 그 장면부터 계속 역순행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 전체는 이렇게 역순행적 구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대결의 의식부터 또 제목의 의미까지도 정리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결. 나와 B의 대결이 앞부분에서 3가지가 나왔었죠?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려고요. 첫 번째는요, 그 원인은 곰 선생의, 곰 별명의 곰 선생의 부추김이었죠. 둘이 한번 싸워봐라. 곰 선생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곰 선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집중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나랑 B가 떠들었다고 해가지고 야 너네 둘이 나와 해가지고 서로 뺨 때려봐 이렇게 해서 대결을 막 시켜요. 그래서 막 뺨을 살살 때렸죠. 둘이 친하니까. 근데 야 더 세게 때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더 세게 때리면서 나가 막 코피가 날 정도로 해서 이제 그때 선생이 그제서야 야 그만해 이렇게 해서 말려요. 그러니까 나의 패배로 끝난 거죠. 왜냐면 이제 서로 막 때리다가 B가 좀 세게 때리니까 나도 열받아서 세게 때려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B도 막 세게 때리다가 코피가 나오니까 이제 나가 마지막으로 때린 게 아니라 B가 마지막으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패배감이라고 나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곰 선생의 부추김 때문에 첫 번째 대결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경희 때문인 거죠. 경희. 삼각관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기총의 대결이죠. 두 번째는 이 경희가 어렸을 적부터 나의 첫사랑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B한테 고백을 하는데 B도 이제 관심이 있다. 그래서 대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가 이제 B한테 경희에 대한 마음을 고백한 이유는 이제 경희랑 나 약혼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B가 아예 깔끔하게 물러설 줄 알고 그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B는 아니 야 공기총으로 대결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경희를 갖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가 거기서 포기를 하면 그냥 안 한다고 했으면 됐는데 지기 싫어서 대결의식, 승부욕 때문에 그래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나무를 통해서 이 나무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공기총 여기 나무 중앙을 맞추는 사람한테 중앙에 가깝게 맞추는 사람이 경희를 갖자 이렇게 대결을 한 거죠. 근데 그 순간 이제 맨 처음에 나가 쏘는데 되게 잘 쐈어요. 근데 B가 쏠 차례에 이제 되게 진지한 B의 모습을 보고 나가 웃다가 이제 귀가 탁 스쳐가지고 귀에 상처, 아까 코드 껍질 마냥 나타난 상처가 그때 생긴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대결이 이렇게 끝이 났고 세 번째 대결이 아까 사형 쓴 거죠.
그래서 나는 B의 사형 집행 사주인 거죠. 그게 요 나와 B의 대결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공통점이 요거 세 개 다 우리 나하고 B가 옛날부터 원수지간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대결을 했다라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습니다. 아시겠죠? 뒷부분 정리하면서 덧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두 인물 나와 B가 끊임없이 대결을 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본능적 대결의식, 미묘한 경쟁 심리를 그려낸 겁니다. 자, 그러니 인간의 본능의식 있어요. 미묘한 경쟁 심리 있어요. 친구이자 라이벌이니까. 그리고 인간의 본능의식이라는 건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서 필기했지만 경의를 가지고 나타난 그런 대결의식, 인간의 본능적 대결의식이죠. 나가 친구인 B를 처형하는 사수가 되어서 집행하고 나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장면을 시그작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로 시작되어 있는 이 작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눈 뜨자마자 시작을 한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민족 부인단의 비극을 우의적으로 나타난 서술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외부적 요인이네. 이걸 통해서 이거는 한국전쟁, 즉 6.25 전쟁, 우리 민족의 분단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낸 작품이구나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알 수 있게 하죠. 마지막 정리. 이 작품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의적 표현입니다. 우의적. 우리 민족의 비극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먼저 우의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근거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나와 이 B가 친구 관계죠. 근데 우리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한 민족이죠. 네, 우리 분단의 길가 한 민족이었다. 두 번째는요. 얘네 둘이 싸운 이유가 뭐라고요? 외부 요인이요. 근데 우리도 사실상 우리 민족이 갑자기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갑자기 막 서로 너 오늘부터 좀 이상한다, 오늘부터 미워 막 약간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소련과 미국의 그런 이념적인 갈등이 우리 한반도에서부터 또 분쟁이 일어나면서 외부적인 요인이 먼저 발발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전쟁이 발발됐다. 전쟁이 유발됐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지금 나는 어때요? 승리감만 맛보나요? 패배감만 맛보나요? 그게 아니죠. 승리를 해도 패배한 것 같고 패배를 해도 승리한 것 같고 이런 이중적인 감정들이 있답니다. 자, 그러니 승리를 해도 패배감이 있다는 거. 승리, 패배는 명확하지 않고요. 상처만 남았다. 상처만 존재했다. 그러니 우리 민족들은 뭐예요? 휴전 국가니까. 승리한 것도 패배한 것도 아닌 지금 우리의 민족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는 외부적 힘에 의해 이어지는 운명적인 대결 의식이다라는 것을 알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작품은 6.25 민족의 분단, 민족의 아픔, 이런 대결 의식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이겠습니다. 즉 나와 B는 남한과 북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휴전이 되더라도 지금 승리인지 패배지인지가 불분명한, 서로의 상처만 남는 그러한 아픈 기억이다 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 꼭 서술상의 특징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대결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했어. 근데 그 대결을 떠올릴 때 역시나 역순행이기 때문에요. 큰
따옴표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는 직접 이렇게 대화가 없고 자신의 회상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면 현장감이 있는 거고 과거형 시제를 한다면 그 과거 회상을 더 부각하는 그런 서술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곰 선생의 부추김이라든지 경의 삼각각의 이 파트는요, 이 전광용 작가의 의식의 흐름 기법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됐고요. 결말 부분에서는 우의적 표현이 정말 도드라지는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작품 사수 이렇게 공부를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